이것저것 캐나다 이민에 대해 알아보기도 시작했는데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이민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라 어떤 프로그램이 나에게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캐나다 이민의 기초인 Provincial Nominee 프로그램, 주정부 이민과 Express Entry, 연방정부 이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둥지TV 신박사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떠나 외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캐나다는 자연환경, 복지, 자녀교육, 여유로운 삶 등으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어 이민을 고려하는 여러 나라 중 한 곳으로 선택되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캐나다 이민에 대해 알아보기도 시작했는데 생소한 단어들도 많고 이민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라 어떤 프로그램이 나에게 적합한 이민 프로그램인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캐나다 이민의 기초인 Provincial Nominee 프로그램, 주정부 이민과 Express Entry, 연방정부 이민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캐나다에 대해 조금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10개의 주와 3개의 준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입니다. 캐나다 연방정부 아래로 각 주 정부와 준주 정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죠. 10개의 주정부와 3개의 준주에서는 독립적인 이민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것이 현재 각 주에서 시행되는 바로 Provincial Nominee 프로그램, PNP입니다.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운영되는 이민 프로그램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대표적인 프로그램, Express Entry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연방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는 가족초청 이민, 유모 그리고 간병인 이민, 중소도시 이민, 그리고 난민 이민 등이 있습니다. 그럼 주정부 이민과 연방정부 이민의 특징과 차이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주정부 이민은 앞에서 설명드렸듯 각 주정부에 운영하고 있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각 주의 경제 상황,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술 숙련직, 유학생, 비숙련직, 투자 이민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BC 주정부 이민을 예로 들자면 BC 주정부 이민으로 진행을 할 경우 프로그램 절차는 먼저 이민을 원하는 지원자가 자신의 정보를 프로파일에 등록해 놓으면 BC주에서 만든 조건표에 맞게 지원자의 점수를 산정하고 대략 2주마다 발표하는 선발 점수를 기준으로 지원자들에게 초청장을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원자의 점수가 발표된 선발 점수 이상이 된다면 바로 초청장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초청장을 받은 지원자들은 1차로 먼저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여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 후 주정부에서 서류 심사를 통해 해당 지원자를 추천한다는 뜻으로 노미니를 발급해 주게 되며 해당 노미니를 받은 지원자만이 2차로 연방정부 이민 서류 접수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시는데 각 주마다 신청 조건이 다르니 꼭 신청하시기 전 내가 해당 주의 조건이 맞는 지원자인지 확인을 하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각 주 및 준주별로 진행되고 있는 PNP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따로 주정부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자신의 조건만 지원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어디서든 신청이 가능한 이민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Express Entry인데요. Express Entry는 2015년에 도입된 이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이민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등록하여 이민 종합 랭킹 시스템 CRS를 통해 지원자의 조건을 점수화시킵니다. 지원자의 점수는 프로파일 등록 시 나이, 학력, 언어 점수, 경력, 배우자 등의 몇 가지 요소를 통해 산정이 되게 됩니다. 지원자의 점수가 보통 2주마다 발표되는 선발 점수 이상이 되면 초청장, 즉 인비테이션을 받아 영주권 신청 접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정부 이민 PNP와 연방정부 이민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합한 이민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은 지원자가 PNP 지원 조건도 충족을 하고 동시에 익스프레스 엔트리 지원 조건도 충족을 해야 지원이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신이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 점수가 낮아 선발이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일 때 진행을 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가능성을 훨씬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진행 절차를 살펴보자면 먼저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파일을 등록한 후
PNP 프로파일을 등록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후 PNP 점수 선발에서 초청장을 받은 후 서류 접수를 하고 주정부의 추천인 노미니를 받은 후 지원자가 자신의 익스프레스 프로파일에 해당되는 노미니를 등록하게 되면 가산점 600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어 익스프레스 엔트리 선발 기회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럼 주정부 이민과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주정부 이민 PNP 프로그램의 장점은 연방정부 대표 이민 프로그램인 익스프레스 엔트리보다 최소 언어 요구 조건이 낮은 편이며 경력과 연봉 위주의 지원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각각의 리뷰를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는 점이 있으며 주정부에서 추천을 받더라도 연방정부에서 100% 영주권이 된다는 개런티는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엔트리의 장점은 아무래도 온라인 접수 기반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 언제 어디서든 조건만 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빠른 이민 절차로 프로세싱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에서 제시한 평균 수속 기간은 영주권 승인까지 약 6개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언어 점수와 나이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30대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선발 가능 점수를 얻기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캐나다 이민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민 정보를 찾아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PNP와 연방정부 이민 프로그램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프로그램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둥지TV의 다른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혼자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이민 방법을 같이 살펴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많은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이민은 둥지이민, 둥지TV 신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